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위화도 회군은 어떤 사건인가요? 아마도 무리한 요동정보를 강요하는 우왕과 최영에 맞서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조선 건국까지 이어졌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위화도 회군의 정확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최영은 무리한 요동정보를 추진했는지, 이성계는 왜 그에 맞서 회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아본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최영이 요동정보를 꿈꿨고 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최영은 평생을 완고하고 강직한 무장으로 살았습니다. 반면 이성계는 무장으로서도 훌륭했습니다만 정치 감각이 뛰어났던 정치군인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둘의 운명과 고려와 조선의 운명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쿠데타는 정치군인에 의해 발발하고 이성계라는 정치군인은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쿠데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립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영과 이성계 모두 공민왕 칠하에서 성장한 무인들입니다. 공민왕은 기존의 고려를 장악했던 원나라 대신 명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세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파악한 결과였습니다. 공민왕은 결국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원의 새 주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던 것입니다. 공민왕 당시의 고려는 이전 정세훈 장군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병관 정세훈과 고려 삼원수의 사망 이후 만성적인 무장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공백을 처절하게 메꾼 사람이 최영과 이성계였습니다. 특히 고려의 최영 의존도는 심각할 정도로 높았으며 최영이 없으면 고려도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과거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수복하고 나아가 고구려의 고토였던 요동까지 차지한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쌍성 총관부 등 원나라가 강탈해갔던 땅을 되찾았으며 1차 요동 정보를 통해 잠시나마 요동의 일부를 점유하는 등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북방 영토를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있어 공식 같은 흐름입니다. 비록 당시 고려의 국력은 요동을 점령했다 해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지만 요동의 일부라도 점유하고 영유권을 확보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1차 요동정벌만 해도 요동은 원나라 잔당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요동정벌은 망해가는 원나라의 땅을 점령하는 것이고 이때만 해도 명나라는 고려의 요동정벌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요동의 영유권은 원나라 군벌 세력에게 있었고 명나라 땅도 아니었으니까요. 공민왕 시기만 해도 고려와 명나라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친명파였던 공민왕이 피살당하고 고려를 방문했던 명나라 사신까지 살해당하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의심병 환자였던 명나라 홍무제 주원장은 고려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공민왕 사후 고려의 정권은 이인임 일파를 비롯한 친원파 세력에게 넘어갔고 최영은 그들과 꽤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이전과는 달리 강압적인 태도로 고려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공무를 강요함과 더불어 고려가 수복했던 쌍성 총관부 일대의 영토, 즉 천령 이북의 땅을 회수하겠다고 무리한 요구까지 합니다. 그에 분노한 고려의 우왕과 최영은 명나라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최영은 명나라 사신을 호위하러 따라온 명나라 병사들을 살해하는 등 본격적으로 명나라와 대립하기로 결정합니다. 최영이 친원파들과 가까웠기 때문에 명나라의 반기를 들었느니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공민왕에게 반원 정책을 추진하라고 조언한 사람이 바로 최영입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건 원나라도 명나라도 아닌 바로 고려였습니다. 오래도록 중국 세력에게 굴복했던 고려가 다시금 자주적인 국가로 부활하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 한 치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는 절박한 의지를 품었던 것입니다. 최영의 전략은 선빵이었습니다.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니 뭐니 하면서 고려의 영토를 빼앗아가기 전에 먼저 고려가 요동을 점령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2차 요동정벌은 이러한 배경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차 요동정벌과는 상황이 아주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우선 요동을 지배하던 원나라의 군벌 나하추가 명나라에 항복함으로써 요동은 완전하게 명나라의 영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즉 1차 요동정벌은 무너져가던 원나라를 상대로 한 빈집털이였다면 2차 요동정벌은 떠오르는 강자인 명나라를 상대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나아가 당시 명나라는 몽골 초원으로 도망치는 원나라를 수도인 카라코름까지 쫓아가서 대파하고 괴멸시켜버린 상태였습니다. 명나라 홀로 중원을 독식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북벌 추진사에 있어 가장 피해야 할 상황, 중국의 통일왕조 등장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동과 중원을 모두 확실하게 장악한 명나라를 상대로 최영은 전면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한 최영과는 달리 이성계는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명나라를 상대하는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고려의 국력은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거란의 침입 당시만 해도 20만에서 30만의 대군을 동원해 맞서 싸우던 고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동정벌에 동원한 군사가 겨우 5만 남짓이라는 건 굉장히 국력이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외구에게 수시로 털리고 홍건적에게 개경까지 빼앗겼던 고려의 국력으로 명나라와의 일전은 승률 제로의 게임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회군하지 않고 요동으로 진격했다면 고작 5만 병력으로 겨우 성 몇 개 점령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병력이 부족하니까 점령한 성마다 수비군을 남겨두기도
빠듯했습니다. 당시 요동이 주둔한 명나라의 수비군은 대략 10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니 고려는 수적으로 상당한 열세였습니다. 나아가 분노한 명나라가 수십만 대군으로 반격한다면 요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땅까지 내어줄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동북면이 세력 근거지였던 이성계 입장에서 명나라와의 일전은 치명적인 위험이었습니다. 명나라가 반격할 경우 주 전장은 서북면이 될 것이고 그 바로 옆의 동북면 또한 속대밭이 되는 건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이성계의 근거지가 붕괴되는 셈입니다. 더불어 설령 2차 요동정벌이 성공한다 해도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자신이 애지중지하면서 양성했던 사병 집단이 대거 소모되어 승리한다 해도 자신의 세력 기반이 약화될 것은 뻔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북방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이성계가 요동정면과 같은 큰 공을 세울 경우 아주 당연하게도 상당한 견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홍건적의 침입을 물리친 정세훈 장군 사례와 같은 숙청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성계로서는 2차 요동정벌이 실패에도 문제, 성공에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성계를 움직인 것은 오로지 현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려를 위한 최영의 꿈과는 달리 개인적 야망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권력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정치 군인의 행보를 보였고 그 바탕에 깔린 야망에 현실적인 판단이 더해지면서 위화도 회군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려 명나라 대신 고려로 칼날을 겨눕니다. 회군이라고 쓰고 반정이라고 읽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우왕과 최영은 죽고 이성계가 고려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왕위를 빼앗으면서 새로운 왕조, 조선을 열게 됩니다. 위화도 회군은 조선이라는 새 왕조를 탄생시키면서 우리 역사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첫째, 중국이 우위를 인정한 사대주의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 간섭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주적인 국가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효종대의 청나라를 상대로 한 북벌론이 등장하기는 했습니다만 금세 사그러들었고 조선은 계속해서 중국의 통일왕조에 사대하는 기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둘째, 외교적으로 굴복해야 했지만 명나라와의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영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요동에 대한 명나라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대신 명나라는 천령 이북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정세에서 조선 초기의 전성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화도 회군을 통해 이성계는 우리 역사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비껴나가게 했고 자신은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연개소문의 사례와 비교해보자면 전성기의 신흥 중국 통일왕조와 대립했던 고구려는 결국 멸망했는데 반해 화친을 택했던 조선은 오래도록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영의 꿈은 좌절되었고 이성계의 현실이 승리했습니다. 후대인들이 보기에는 최영의 현실인식이 부족했고 최영의 무리한 고집으로 인해 고려 멸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최영은 개인의 욕심이 아닌 조국의 영광을 꿈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안타깝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비록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을 남기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위화도 회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